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제일 언제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시죠? 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때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냐? 눈을 반쯤 뜨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네,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목은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데 아직 머리는 여기 있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10분이 지났다, 아까 일어나 버릴 걸, 아까 일어나 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학교를 가버리거나, 아니면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자자 하고 자버리세요. 대신 잤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웃으면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잤어요.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근데 꾸중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를 지는 것을 어른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망치를 들고 못으로 벽에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망치가 못이 아니라 왼손을 탁 찍었어요. 너무 아픈데 이 왼손이 오른손을 보고 이 자식이 너 네 잘못이야 이 자식아, 네 잘못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오른손을 해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넌 앞으로 쓰지 마! 그리고 오른손이 있는데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의 잘못인데. 그래서 이 머리가 계속 오른손 보고 뭐라 그럽니다. 이 자식! 넌 해체해야 되겠어! 이 자식! 이 자식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자식아! 넌 그래서 이 다 머리가 시켜서 한 일인데, 머리 내 잘못이야. 오른손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너도 열심히 했잖아. 왼손 너한테도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그럼 오른손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도 뭔가를 했잖아. 아니야,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머리가 막 오른손을 보고 넌 해체해야겠어. 이 자식, 너 이 자식아,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 그래서 왼손이 막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막 너도 거기 있은 게 잘못이야. 왜 그렇게 맞을 짓을 했어? 그러다가 막 온몸의 기관들이 머리를 보고 막 야, 처음 원래 네가 한 거잖아. 네 책임이잖아. 막 야, 넌 어떻게 네 한 몸이 이렇게 그렇게 다쳤는데도 슬퍼하지도 않니? 그러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널 머리에 위치해서 해체시켜 버리겠어. 넌 더 이상 우리의 머리에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정확히 신체 기관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쨌든 모든 잘못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어요. 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연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애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너무 심했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미팅을 주선만 했지 실제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주선만 하고 그냥 사람 좋은 애라는 얘기만 듣고 싶었지, 못생긴 애가 설친다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했던 것들은 실패를 해서도 별로 후회가 없는데,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가 남습니다. 해버릴 걸. 아이고, 해버릴 걸. 그때 좀 쪽팔리는 거 뭐 어땠어? 아이고. 예, 그래서 좀 적극 권장합니다. 학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세요. 학교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다니지 마세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씨, 요즘 대학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씨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책임져야죠. 그럼요. 저는 그 전문대학교 2년제 학교 12년 다녔습니다. 학교 졸업 못하고 계속 2년제 학교를 12년을 다녔어요. 계속 F를 맞고
학사 연고 많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의대 다니나 그랬어요. 뭐 그렇게 살아도 별로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좀 알겠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것이죠.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또래에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대충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중간은 간다. 나서지 마라. 그래놓고 20살이 딱 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그래. 이런 개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개한테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개도 자기 견생을 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몫으로 자꾸 자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일어나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용어로 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밑으로는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넌 종교가 뭐냐? 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륜스님이 요즘 자꾸 스카우트 제의를 하십니다. 그 제동씨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목소리가 이렇잖아요. 번뜩번뜩이는 재치가 있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 말하면 속가에서는 재치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선지라고 합니다. 그 중이들 근기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둘째, 누가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오랫동안 혼자 채식을 해왔고, 셋째, 산을 좋아하고, 넷째, 지금 혼자 살고, 그럴 바에는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남자 연인이 절에 들어간다는데 여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참다 뭐 눈물을 흘리고 말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한테. 스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여자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가슴이 뛰는 건 정상이에요. 여자를 보고 가슴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네. 됐어요. 스님, 안 됩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절에 들어와서 십자가 큰 걸 걸어놓고 생활을 해요. 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스님한테 못 이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